사진에 담는 사람, 마을, 시간. 화성시 마을 기록단 사진 강좌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저는 사진 강사 김윤섭입니다. 먼저 화성에서 찍은 옛날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건데요. 화성시 포토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옛 모습에 담긴 풍경과 사람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이 사진은 1975년 병점역 부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현재의 병점역 풍경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1968년에) 찍은 병점 국민학교 운동회 사진입니다. 병점은 당시 태안면에 속했고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라고 불렀죠. (1977년에) 마을 공동 우물에 펌프를 쓰고 있는 사진이에요. (1970년에) 컬러로 찍은 1번 국도 사진입니다. (1979년에) 찍은 오산읍 재래시장길입니다. 간판에 삼계탕, 가방, 사진, 뭐하는 가게인지 바로 보이네요. 삼계탕집 간판을 잘 보시면 전화번호가 국번 없이 4자리만 있어요. 1977년에 찍은 화성군 농촌 풍경입니다. 아이들이 시골길을 달려나오고 있고요. 옹기종기 초가집들이 눈에 띄어요. 이때는 초가집이 매우 흔한 풍경이었는데요. 요즘은 문화재나 민속마을 아닌 것은 찾기 힘들죠. 지금까지 화성의 옛날 사진을 몇 장을 함께 보셨는데요. 당시에는 흔한 풍경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귀한 장면들이죠. 지금 옛날 사진을 보는 느낌으로 미래에 지금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본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여기에 우체통하고 공중전화 부스가 함께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2002년 과천 현대미술관에서 찍었어요. 옛날에는 손으로 편지를 많이 썼죠.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넣어서 보냈어요. 요즘은 그렇게 손으로 편지를 쓰는 경우가 별로 없죠. 요즘도 우체통이나 공중전화 부스가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래서 많이 철거되기도 했고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게 2010년 무렵이죠. 지금부터 약 10년 전입니다. 그전에는 스마트폰이 아닌 핸드폰을 썼죠.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삐삐를 쓰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지금보다는 공중전화가 절대로 필요하던 시절이었죠. 스마트폰이 나오고 나서 만나게 되는 풍경도 달라졌는데요. 옛날에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이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스마트폰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신호를 잡기 위해서 어린이집 벽에 바싹 붙어서 그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신호를 쓰고 있는 거예요. 2016년 오산에서 찍었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가장 흔한 풍경이라면 누구나 뭐라든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갯벌에서 노는 아이들도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도 언젠가는 옛날에 그런 시절이 있었지? 라고 이야기할 때가 오겠죠. 마을 사진을 찍을 때 흔하고 익숙한 풍경도 미래에는 귀한 풍경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작업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사진의 쓰임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진의 쓰임새를 미리 생각하면 좋습니다. 이 사진을 찍어서 어디에 쓸 것인가? 처음부터 그 목적에 맞게 촬영을 한다는 건데요. 느티나무 보호수하고 문화재로 지정된 옛날 집이
함께 있는 장면이에요. 이 사진 한 장을 책에 넣으면서 2페이지 펼치면을 가득 채워 사용을 했어요. 이게 책에 들어간 모습을 표시한 건데요. 촬영 당시 사진의 가로 세로 비율이 3대 2입니다. 그런데 책은 그보다 가로폭이 좁아요. 그래서 책에 실을 때는 사진의 일부분이 잘릴 수밖에 없어요. 또 글이 들어갈 공간도 필요하죠. 책이다 보니까 사진 중간에 접히는 부분도 생겨요. 접히는 부분에 놓여 있는 거는 아무래도 덜 보이겠죠. 사람 얼굴이 가운데 있으면 잘리거나 접혀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최종 결과물을 미리 예상하고 사진을 찍을 필요가 있어요. 사진 3장이 있는데요. 전시장 벽에 사진 3장을 나란히 걸어 놓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2장은 가로고 1장은 세로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3장 다 가로 사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같은 장면을 가로로도 찍고 세로로도 찍어두면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배치하기가 좋아요. 이렇게 같은 장면을 가로로 찍은 사진을 사용해 봤어요. 이 장면은 여백이 많아요. 여백이 많으면 나중에 글씨를 넣어서 디자인하기가 좋습니다. 사진의 왼쪽 윗부분에 임의로 제목을 넣어봤어요. 여백이 많아가지고 편집할 때 글씨를 넣을 공간이 많아요. 본문글 넣기도 좋고요. 이렇게 사진을 잘라서 쓰기에도 좋아요. 사진을 찍을 때 같은 장면이라도 최종 결과물을 생각하면서 가로, 세로, 여백 등을 고려한 사진을 더 많이 찍어 놓으면 좋겠죠? 천주교 요당리 성지예요. 뒤에 보이는 건물은 대성당이고 오른쪽에 성모상이 보이죠? 대성당과 성모상을 하나의 프레임에 들어가도록 위치를 잡고 사진을 찍었어요. 다음에는 성모상 뒤편에서 하늘을 배경으로 여백을 많이 주고 사진을 찍었어요. 요당리 성지의 모습을 사진 한 장으로 설명하기에는 첫 번째 사진이 나을 거고요. 성모상 뒤에서 찍은 두 번째 사진은 글씨를 넣는다던가 하는 그런 디자인적인 활용도가 더 높겠죠. 이렇게 같은 대상을 찍어도 사진 한 장 찍고 끝내지 말고요.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꽃사진이 한 장 있는데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면 찍은 사진이죠. 마당에 있는 그림자도 함께 보이고 있어요. 각도를 바꿔서 한 장 더 찍어 볼게요. 이번에는 꽃 아래쪽 바닥 가까이에 카메라를 놓고 각도가 위를 향하게 사진을 찍었어요.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배경이 바뀌고 색깔도 바뀌고 빛도 바뀌죠. 첫 번째 사진보다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화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체로는 엄청 이쁘진 않아요. 꽃도 절반밖에 없어요. 각도를 바꿔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 화면에 꽃하고 배수구가 함께 나오게 각도를 잡았어요. 위치를 바꾸면 사진이 달라지죠. 이번에는 꽃에 좀 더 가까이 가가지고 건물 배경이 나오게 사진을 찍었어요. 계속 다른 각도를 찾아봐요. 이번에는 화분 옆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배경으로 찍었어요. 자동차 보닛 위에 건물이 반사된 모습도 보여요.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와서 낮은 각도에서 길 건너편 건물을 배경에 놓고 찍었어요. 느낌이 또 다르죠. 그 자리에서 일어났더니 이번엔 바닥이 보여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찍었어요. 이 사진을 찍은 장소를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화분이 있고 옆에 자동차가 있고 화분 앞에 잘 보면 배수구가 보이고요. 건물에 동그란 유리창도 보여요. 이렇게 사진을 찍을 때는 끊임없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더 나은 각도에서 대상을 담으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좋은 사진을 만들 수 있어요. 사진을 찍을 때 거리를 바꿔가면서 찍어보세요. 더 멀리에서도 찍고 더 가까이 가서도 찍어보고 특히 마을 기록 사진은 전경을 보여주는 사진을 꼭 찍어두는 게 좋아요. 여기는 부산에 있는 물망골인데요. 2006년, 2012년 두 차례 찍었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황령산에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대도시 부산과 산속에 있는 물망골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을 안에 들어가서 일반적인 촬영거리에서 다양한 장면들을 찍습니다. 시청역과 물망골을 이어주는 마을버스예요. 집을 짓다가 막걸리를 마시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담았어요. 사람들 뒤편에 쪼그리 앉아있는 분 머리 뒤를 보면 강아지가 한 마리 보일 거예요. 다음 사진에서 강아지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있는 위치에서 아까 사람들이 있던 방향으로 찍은 거예요. 강아지가 있고 그 뒤로 사람들이 보이도록 화면을 구성했어요. 이번에는 강아지를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번엔 세로로 찍고 뒤에 빨래가 보이게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더 가까이에서도 찍어보고 더 멀리에서도 찍어보세요. 마을 기록 사진 작업 하나를 더 볼게요. 2015년에 찍은 개포동 주공 아파트 단지예요. 마을 전체를 볼 수 있는 구룡산 정상에 올라가서 찍었어요. 지금은 여기 풍경이 많이 바뀌었어요. 재개발 중이거든요. 다시 아파트 단지로 돌아와서 사진을 찍는데요. 여기에서도 높은 곳에 올라가서 부분적인 단지의 모습이지만 좀 더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에서 찍었어요. 커다란 굴뚝이 눈에 띕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로 건물의 가장 높은 층에 올라가서 찍었어요. 아파트가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건물보다 훨씬 더 높이 자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개포동 주공아파트의 역사는 1982년부터예요. 사진을 찍으면서 가급적 수평 수직을 맞추려고 애를 썼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수평선이나 수직선 둘 중에 하나는 맞춰서 찍어주세요. 반대편 아파트에 올라가서 창문을 통해서 맞은편 건물을 바라봤어요. 프레임 속에 프레임을 구성하는 방식인데요. 어떤 대상을 찍을 때 그 앞에 뭔가를 걸쳐서 찍는 방법도 사진가들은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마을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눈에 띄는 풍경들을 담습니다. 박스를 말리고 있는 모습이 재밌어서 이삿짐 센터 간판하고 함께 담아봤어요. 주차장에 자동차 대신 빨래 건조대가 주차된 모습도 재밌어요. 아파트를 배경에 두고 사람들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그네가 앞뒤로 움직이니까
두 개의 그네가 내가 원하는 앵글에 들어오는 각도와 순간을 기다렸다가 셔터를 눌렀어요. 이게 당연히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찍었겠죠? 사람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찍히는 사람에게 촬영 목적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세요. 지금까지 전체를 바라보는 위치에서 적당한 중간거리에서 사진을 찍었다면 이번에는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사물들을 화면에 꽉 차게 찍은 사진들이에요. 우편함에서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가 처음 생겼을 때 같이 세워졌을 단지 안내도예요. 이것도 화면 가득 담았습니다. 뉴 체어맨이라고 써있는 그 광고판인데 색깔도 바래고 지금 기준에서 보면 올드 체어맨이 됐어요. 아파트 단지에 있는 명판입니다. 명판만 클로즈업해서 가로 세로 삐뚤어지지 않게 찍었어요. 대한주택공사 가운데 있는 로고는 1978년부터 2003년까지 사용했던 로고예요. 2004년부터는 휴먼시아 로고로 바뀌었고요. 2009년에는 토공과 주공이 합쳐져서 대한주택공사가 아니라 LH 토지주택공사로 이름이 바뀌어요. 가스 배관하고 벽에 비친 그림자도 클로즈업해서 찍었어요. 이렇게 멀리서 전체를 보는 거리에서, 그다음에 중간 거리에서, 그리고 가깝게 클로즈업해서 찍은 사진들을 다양하게 찍어 놓으면 나중에 책을 만든다거나 할 때도 사진의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매양리 이야기를 다룬 연극 쿠니아리랑의 한 장면입니다.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어요. 사진 찍히는 대상을 무대에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번 주제는 무대와 배우라고 생각하고 사진 찍기입니다. 여기는 궁평항에 있는 보행교예요. 먼저 무대가 될 배경의 구도를 잡았어요. 한 가족이 놀러와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부탁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에서 한 번 더 포즈를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가족들은 엄마를 보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저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사진도 비슷한 방식으로 찍었어요. 안녕동 황구치천 주변에 코스모스 꽃이 활짝 폈어요. 무대가 될 배경의 구도를 잡고 놀러온 아이들이 그 무대 속에 배우가 되었어요. 따로 연출을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벽한 무대와 배우를 만날 수도 있어요. 수원 북수동에 있는 금보 여인숙은 간판 글씨도 멋지고 잉어 그림도 멋있어요. 이 잉어 그림은 브라질 작가 라켈 수엠브리가 그린 벽화인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여인숙 앞에 앉아 계신 분과 이야기도 나눴어요. 아저씨의 고향은 황해도인데 일사후퇴 때 내려왔다고 하시더라고요. 2012년에 찍었습니다. 저는 2012년에 수원에 있는 행궁동 레지던시에서 잠깐 동안 입주 작가로 있었어요. 레지던시는 예술가들한테 기간을 정해서 작업실 같은 창작 공간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말해요. 저는 여기에 있는 동안 수원 행궁동에서 만난 수원 사람들을 찍었어요. 수원 종로 청가물 시장에서 장기를 두고 있는 야채상의 주인과 고추상의 주인이에요. 어떤 분이 이 사진을 보더니 왼쪽에 계신 분이 더 고수일 거래요. 왼쪽 분이 말을 움직이니까 오른쪽 분이 허를 찔린 듯이 무릎을 치는 장면 같대요. 근데 직접 물어보니까 오른쪽 분이 더 잘 둔다고 하시더라고요.
현재는 이곳이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2015년에 수원 매교동의 하루를 기록하는 사진 작업을 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1시간마다 사진을 찍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매 시간 한 장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정말 부지런히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매교동은 옛날에 수원시청이 있던 중심부였어요. 매교동은 행정동 개념인데 그 안에 교동과 매교동이 있어요. 교동은 수원 향교가 있는 동네고 매교동은 매교다리가 있는 동네예요. 지금은 옛날 시청 건물을 가족여성회관으로 쓰고 있어요. 오전 10시에 가족여성회관 뒷마당에서 중학생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자유학기제 직업탐색 과정으로 찾아온 아이들이에요. 오전 11시 중앙도서관 앞입니다. 중앙도서관은 1980년에 개관했고요. 1995년에 성경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진 수원을 대표하는 도서관이었어요. 시간별로 찍은 사진들에는 모두 사람들이 들어가도록 했는데요. 일부러 기다려서 찍었습니다. 난 12시에 도서관 옆 산길을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고인돌이 있어요. 고인돌 사진을 찍는데 저 뒤편에도 조그맣게 사람들이 보입니다. 사진을 찍을 때 사람을 넣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람이 들어가면 사진이 재밌어져요. 그리고 규모와 크기를 짐작하게 하는 스케일의 역할도 해요. 오후 1시에 주택가 골목에 안전지킴이 집이란 표지판하고 비상벨 설치 작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진 밑에 캡션이 보이는데 요거 이제 책에 넣을 때 썼던 그 캡션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아마도 화면이 작은 분들은 잘 안 보일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사진 강의에서 이 캡션은 반드시 읽어야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안 보이면 안 보이는 대로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오후 2시에 옛날 수원 문화원으로 쓰던 건물을 찍었습니다. 이 건물은 원래 일제강점기에 조선중앙무진회사라는 금융회사 사옥으로 만들어진 건물이에요. 2014년에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역시나 건물 앞에서 이야기 나누는 사람들을 함께 찍었는데요. 사진 찍을 때 촬영 의도를 선물하고 이렇게 건물을 찍는데 조그맣게 사람도 함께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옆에 보면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보이는데요. 이 차들도 시간이 흐르면 옛날 자동차 보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한 30년 뒤에 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뭐 폰이나 스텔라 자동차 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오후 3시에 동네를 좀 더 넓게 많이 보여주는 장면도 담았어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화면 가운데를 유심히 보시면 이 장면에도 조그맣게 사람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찍었습니다. 오후 4시에 매교동이란 이름 유래가 이제 매교다리에서 비롯된 건데요. 그 옛날의 매교는 아니지만 지금 매교라고 불리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를 배경으로 했고요. 산책 나온 엄마하고 두 딸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후 5시. 옛날에 수원역에서 여주까지 철도가 있었어요. 수여선인데요. 철길은 없어졌지만 그 길에 공구상가가 들어서 있어요. 거기서 40년 동안 가게를 운영해온 분이에요. 지금 트럭에 동력 분무기를 싣고 있습니다. 오후 6시.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동의 오래된 골목을 배경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오후 7시예요. 수원역까지 길이 쭉 이어지는 로데오 거리인데요.
상점들에 불이 켜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경에 보이는 옷가게들은 세련됐는데 경운기랑 뒤편에 그 자전거를 끌고 가는 아저씨가 완전히 과거의 모습이에요. 현재의 공간에 과거의 시간이 절묘하게 겹쳐지는 순간을 담았어요. 이 경운기 앞뒤로는요, 자동차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는 사진가가 세상의 한 부분을 잘라내서 보여주는 그것만 담겨요. 내가 선택한 배경, 그 앞에서 우연찮게 원하는 장면이 딱 펼쳐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순간을 잘 담으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뭘 담고 싶은지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요. 어느 정도까지 잘라서 보여줄지 프레이밍도 잘 해야 됩니다. 오후 9시 교동에 미술학원들이 많은데요. 여기에는 수원 학생들도 오고 오산, 화성, 평택에서도 와요. 사진 속 아이들은 이제 미대 입시를 준비하는 고2 학생들인데요. 쉬는 시간에 잠깐 나왔어요. 뒤편에 보면 미술학원 간판이 보이는데 그것도 배경을 개선해서 일부러 프레임 속에 넣었어요. 오후 10시 매교동의 하루를 찍은 마지막 사진입니다. 골목에 있는 막걸리집에서 동네 주민들이 술 한잔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금까지 매교동의 하루를 찍은 사진들을 살펴봤는데요. 같은 장소로도 시간대에 따라서 사람들의 모습도 달라지게 되는 걸 봤습니다. 사진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공간과 시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2018년부터 올해 초까지 화성에서 만난 사람들이란 사진 작업을 했습니다. 매주 한 번 사람들을 만나서 화성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그리고 화성시 시정 소식지에 작업을 게재했는데요. 화성의 어느 한 장소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를 짤막한 인터뷰, 그리고 사진 한 장으로 소개하는 코너예요. 궁평항에서 긴발을 신는 어부의 모습을 담았어요. 어느 한 장소에 가서 그 장소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사진에 담았는데요. 미리 섭외를 한 건 아니고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들을 찍었습니다. 선창포구에서 조기를 굽고 있는 할머니인데요. 선창포구는 과거에 바닷물이 들어오던 포구였어요. 배들도 많고 횟집도 많았는데요. 화성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이제 바닷물은 들어오지 않고 육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선창포구에 가면 횟집들이 있고요.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주로 옛날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어떤 사진들은 그 장소를 찾아가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가요. 초등학교 졸업식이 열리는 날에는 당연히 졸업생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가죠. 딸이 졸업을 하고 쌍둥이 오빠랑 부모님이 축하해주고 있어요. 팔탄초라는 글씨가 보이게 배경을 잡았습니다. 이날 졸업생은 15명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진들은 누구를 만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들을 담았어요. 향남터미널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군인인데요. 휴가 복귀하는 길이에요. 궁평리 바닷가에서 만난 결혼을 앞둔 커플입니다. 역시 우연히 만났어요. 간단한 인터뷰를 했어요. 개 이름은 사월이란 희동이인데요. 희동이는 1살이고 사월이는 7살로 추정된대요. 왜냐하면 사월이가 유기견이었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태어난 건지는 모른대요.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고요. 우연히 만난 사람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어요. 매송에서 만난 이분은 저금통에 동전을 가득 모았다가 농협에 밖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자식들한테 손을 안 벌리려고 작은 밭에서 농사 지은 걸로 수원 역전시장에 내다 팔아서 2만원, 3만원씩 번 거를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향남읍 제암리에 갔을 때도 우연히 할머니랑 손자를 만났는데요. 이 할머니는 고려인이에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련 땅 연해주에 가서 살았는데요. 이분들을 고려인이라고 불러요. 근데 1937년에 스탈린이 고려인 17만 명을 중앙아시아로 강제로 이주를 시킵니다. 할머니는 그런 고려인의 후손이고요. 제암리에 살고 계세요. 손자는 이 사진을 찍은 2019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진에 담은 사람, 마을, 시간을 살펴봤어요. 옛날 사진을 보듯이 미래 시점에서 현재를 바라보세요. 사진 찍을 때 최종 결과물, 쓰임새를 생각하고요. 전체를 찍고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을 담고요. 클로즈업도 하세요. 사진을 한 장 찍고 만족하지 말고요. 끊임없이 다른 각도에서 보려고 노력을 하세요. 배경을 무대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배우라고 생각을 하세요. 사진에 담기는 시간과 공간을 잘 살펴보고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진에 담으세요. 찍는 사람도 재미있고 보는 사람도 재미있는 그런 재미있는 사진 작업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진가 김윤섭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